제1장 남의 잣대가 아닌 스스로의 잣대로 살아라. 나에게 집중하라. 까마귀 한 마리가 비둘기 집에서 잘 먹고 지내는 비둘기를 보고서는 먹이를 얻어먹으려고 자기 깃털을 하얗게 칠하고 나타났다. 갈까마귀가 조용히 있자 비둘기들은 갈까마귀를 자기 무리로 여겼다. 그런데 어느 날 갈까마귀가 깜빡하고 울음소리를 냈다. 비둘기들은 낯선 소리를 듣고 갈까마귀를 쫓아냈다. 갈까마귀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돌아간 곳의 갈까마귀들은 하얗게 칠한 갈까마귀를 알아보지 못하고 무리에 끼워주지 않았다. 결국 갈까마귀는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하게 되었다. 다른 이의 재능을 부러워 말라. 당나귀가 매미의 노랫소리를 듣고 조화로운 목소리에 반했다. 매미의 재능이 부러워진 당나귀가 물었다. 어떤 음식을 먹으면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지요? 매미가 대답했다. 전 이슬만 먹는답니다. 그때부터 당나귀는 이슬만 먹다가 결국 죽었다. 할 수 없는 것에 욕심내지 말자. 거북이 독수리에게 나는 법을 알려달라고 했다. 독수리는 거북은 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거북은 더 간절히 애원했다. 그러자 독수리가 거북이를 움켜쥐고 날아오르더니 갑자기 허공에서 거북을 놓아버렸다. 거북은 바위에 떨어져 부서져 버렸다. 좋게 보인다고 무조건 따라하면 안 된다. 한 사람이 개와 당나귀를 기르고 있었다. 당나귀는 늘 개와 함께 놀았다. 주인이 가끔 외식을 하고 과자를 들고 돌아올 때 개가 꼬리를 치며 다가오면 개에게 과자를 던져주었다. 하루는 셈이 난 당나귀가 주인에게 달려가 과자를 얻고자 깡충깡충 뛰기 시작했다. 그러다 그만 주인의 발을 밟고 말았다. 화가 난 주인은 당나귀를 외양간에 묶어버렸다. 손 안에 작은 것. 한 어부가 바다에 그물을 늘어뜨리고 있다가 도미 한 마리를 낚았다. 도미는 자기가 너무 작으니 지금 잡지 말고 놔달라고 애원했다. 제가 잘하면 커다란 물고기가 될 테니 그때 다시 잡으면 되잖아요. 그때가 되면 더 이득일 거예요. 그러자 어부가 대꾸했다. 그럼 난 나중에 얻게 될 물고기 때문에 지금 내 손에 들어온 걸 놓치는 바보가 될걸? 남의 것을 욕심내지 말자. 개 한 마리가 고기 한 덩이를 물고 강을 건너고 있었다. 개는 강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는 더 큰 고깃덩이를 물고 있는 다른 개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개는 상대편 개의 고기를 빼앗으려고 뛰어들었다. 그 결과 개는 이것도 저것도 다 갖지 못했다. 하나는 처음부터 있지 않은 것이었고 하나는 강물에 떠내려가 버렸다. 나중에 얻을 것을 생각하기보다 지금 내 손에 들어온 걸 소중히 알아. 언젠가 들통날 거짓. 여우와 원숭이가 함께 여행을 하다가 서로 자기가 더 귀한 존재라고 다투었다. 둘은 자기의 지위를 낱낱이 이야기하다가 어떤 묘비에 이르렀다. 원숭이가 둘러보더니 한숨을 쉬기 시작했다. 여우가 이유를 물으니 원숭이가 묘비를 가리키며 대답했다. 우리 조상들이 부리던 노예와 해방된 노예들의 묘비를 보고 어찌 눈물을 흘리지 않겠나. 여우가 말했다. 그래, 마음대로 거짓말할 수 있겠어. 저들 중 누구도 네 말이 거짓이라고 부인하기 위해 일어날 수는 없을 테니까. 남 앞에서 잘난 척하지 말라. 사자와 당나귀가 동맹을 맺고 사냥을 나갔다. 염소가 있는 동굴에 이르러 사자는 동굴 입구에 자리를 잡았고 당나귀는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염소 무리 사이에서 날뛰며 염소들이 달아나게 울부짖었다.
사자가 가장 큰 염소를 잡았을 때 당나귀가 나오더니 자기도 용감하게 싸워 염소들을 밖으로 밀어냈다고 으스댔다. 이에 사자가 대답했다. 네가 당나귀인 줄 몰랐더라면 나라도 겁났을 거다. 내게 거짓 칭찬을 하는 사람. 까마귀 한 마리가 고깃덩이를 물고 나무 위에 앉았다. 그걸 본 여우는 배가 고파져 꾀를 냈다. 까마귀에게 가서 우아하고 아름다운 모습에 반했다며 만약 목소리만 아름답다면 분명히 새들의 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신의 목소리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진 까마귀는 커다란 소리를 내지르다가 고기를 떨어뜨렸다. 여우는 재빨리 고기를 주워들고 말했다. 까마귀야, 네가 판단력도 있다면 새들의 왕이 되기에 부족하지 않았을 텐데. 과대망상에 빠지지 말라. 늑대가 사막을 떠돌고 있는데 날이 뉘엿뉘엿 저물었다. 늑대가 길게 쭉 뻗은 자기 그림자를 보고 말했다. 내 그림자 크기 좀 봐. 사자도 두려워하겠는걸? 이 정도 크기면 동물의 왕도 쉽게 되지 않을까? 늑대가 자만심에 빠져있을 때 힘센 사자가 나타나 늑대를 사냥하기 시작했다. 금세 생각이 바뀐 늑대가 외쳤다. 거만함은 불행을 초래하는구나. 허풍쟁이에게 하는 말. 사람들에게 늘 기술이 부족하다고 비난받던 운동선수가 있었다. 하루는 그가 외국에서 돌아와 여러 나라에서 자신이 이룬 업적에 대해 허풍을 늘어놓았다. 특히 로도스, 에게해의 남쪽에 위치한 그리스 도시에서는 젊은 올림픽 대표 선수도 견줄 수 없을 정도로 높이 뛰어올랐다고 자랑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여기에 온다면 증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도 덧붙였다. 그러자 듣고 있는 사람이 말했다. 여보시오, 그게 사실이라면 증인은 필요 없소. 지금 여기서 로도스에서처럼 똑같이 뛰어보시오. 자신의 본분에 충실하자. 어느 날 뱀의 꼬리가 머리 역할을 하겠다고 나섰다. 뱀 몸의 다른 부분들이 우려하며 말했다. 너는 눈도 없고 코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를 데리고 가겠다는 말이니? 하지만 꼬리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다. 결국 꼬리는 앞장서서 몸을 아무렇게나 끌고 갔고 뱀은 돌 무더기 구멍에 빠져버렸다. 뱀은 등뼈가 부러지고 온몸에 상처가 났다. 그러자 꼬리가 머리에게 아첨을 떨며 애원했다. 주인님, 우리를 좀 구해주세요. 당신과 겨루려고 한 건 제 잘못이에요. 허식의 가면을 벗자. 어느 날 길을 가던 당나귀가 사자 가죽을 발견했다. 당나귀는 호기심에 사자 가죽을 뒤집었었다. 이 당나귀를 본 다른 동물들이 모두 당나귀를 사자로 여기고 달아났다. 바람이 불어 가죽이 벗겨지자 당나귀가 나타났다. 그랬더니 다른 동물들이 몽둥이를 들고 덤벼들어 당나귀를 때렸다. 나설 만한 곳, 나설 수 있는 곳. 동물회의에서 원숭이가 일어나 춤을 추었다. 그 자리에 있던 동물들이 모두 칭찬하며 박수를 쳤다. 세민한 닭단은 자기도 칭찬을 받고 싶었다. 낙타가 일어나 춤을 추었다. 그런데 그 춤이 너무나 괴상해서 화가 난 동물들은 낙타를 밖으로 쫓아내버렸다. 행복은 생각하기 나름이다. 어느 날 토끼들이 모여서 두려움에 떨며 사는 것을 한탄했다. 우리 토끼는 결국 사람이나 개, 독수리, 그리고 다른 동물들의 먹잇감이 아닌가? 이런 공포 속에서 사느니 한꺼번에 죽어버리는 게 낫겠소. 이렇게 결정을 내린 토끼들은 물에 빠져 죽으려고 동시에 연못으로 돌진했다. 연못 근처에 웅크리고 있던 개구리들은 토끼 무리가 달려오는 소리를 듣자마자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러자 가장 앞에 있던 토끼가 말했다.
친구들, 멈추시오. 나쁜 짓은 하지 맙시다. 여기에 우리보다 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동물이 있소. 겉모습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볕이 잘 드는 곳에 있는 집 당나귀를 본 야생 당나귀가 집 당나귀에게 다가가 맛있는 먹이를 먹을 수 있어서 좋겠다며 부러워했다. 얼마 후 사람에게 매를 맞으며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집 당나귀를 본 야생 당나귀가 소리쳤다. 오, 나는 더 이상 부러워할 것이 없어. 너는 풍요로움을 즐기는 대신 가혹한 대가를 치르는 거야. 살찐 노예가 되느니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자유를 누리는 것이 훨씬 값지다. 물질적 이익에 눈이 멀지 말자. 한 농부의 밭에 열매가 열리지 않는 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그 나무는 다만 참새와 매미의 안식처가 될 뿐이었다. 농부는 열매가 열리지 않는 것을 알고서는 나무를 베어버리려 도끼로 내려쳤다. 매미와 참새는 자신의 보금자리를 부수지 말아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농부는 그들을 신경 쓰지 않고 도끼질을 했다. 이윽고 농부는 텅 빈 나무둥치에서 벌떼와 꿀을 발견했다. 농부는 꿀을 한번 맛보더니 들고 있던 도끼를 집어던졌다. 그때부터 농부는 나무를 소중히 다루게 되었다. 남을 따라하다 읽기 쉬운 것. 옛날의 소일개는 다른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 목소리는 아주 날카로웠다. 어느 날 소일개가 말이 멋지게 우는 소리를 듣고는 따라하고 싶어졌다. 하지만 연습을 해도 소용없었다. 말의 소리를 정확하게 낼 수도 없고 자기 목소리마저 잃어버렸다. 그리하여 소일개는 말의 소리도 원래 소리도 낼 수 없게 되었다. 자신의 본질을 망각하지 말라. 독수리가 높은 바위에서 날아와 새끼 양 한 마리를 낚아챘다. 이것을 본 가을까마귀가 경쟁심이 생겼다. 가을까마귀는 독수리처럼 커다란 소리를 내며 숫 양에게 달려들었다. 그런데 발톱이 양털에 깊숙이 박히고 말았다. 가을까마귀는 날갯짓을 했지만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 이를 알아챈 목동이 달려와 가을까마귀를 잡았다. 목동은 가을까마귀 날개의 끝을 잘라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 저녁이 되자 목동은 가을까마귀를 아이들에게 가져다 줬다. 아이들이 이 새가 뭐냐고 물었다. 목동이 대답했다. 내가 아는 바로는 가을까마귀인데 저 새는 자기가 독수리라고 하는구나. 2장 사람들 속에서 사랑하며 살아라. 그 사람이 없는 데서 험담하지 말라. 늙은 사자가 아파 동굴에서 멈춰 누웠다. 여우를 제외한 모든 동물이 사자를 문병하러 왔다. 이때다 싶어 늑대가 사자 앞으로 나가 여우를 비난했다. 여우는 대장을 존경하지 않아서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여우가 도착해서 늑대가 하는 말을 들었다. 사자가 여우에게 화를 내자 여우가 대답했다. 여기 모인 동물 중에 저처럼 대장을 위하는 자가 있을까요? 누가 대장의 병을 낫게 하는 약을 구하러 여기저기 돌아다니겠습니까? 사자는 당장 그 약이 뭐냐고 물었다. 여우가 대답했다. 늑대의 가죽을 벗겨내서 온기가 있을 때 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늑대는 즉시 처형을 당했다. 어리석은 사람은 좋은 옷으로도 자신의 어리석음을 가릴 수 없다. 은혜를 갚는 은혜. 한 농부가 그물에 걸린 독수리를 발견했다. 농부는 독수리가 불쌍해서 그물을 풀어 놓아주었고 독수리는 은인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간직했다.
어느 날 독수리가 무너져가는 벽 아래에 앉은 농부를 보았다. 독수리는 농부의 두건을 낚아챘다. 농부가 일어나 독수리를 쫓아간 사이에 농부가 앉아있던 자리의 벽이 무너졌다. 비로소 농부는 독수리가 은혜를 갚은 것을 알고 감탄했다. 당신을 모욕하는 이에게. 대머리 남자가 키니코스 학파의 철학자 디오게네스를 모욕했다. 디오게네스는 이렇게 반박했다. 나는 모욕이라는 방법을 쓰지 않겠네. 반대로 그 못된 머리를 떠나버린 당신의 머리카락을 칭찬해주고 싶군. 남을 질투하는 충고. 어떤 사람이 염소 한 마리와 당나귀 한 마리를 기르고 있었다. 염소는 당나귀가 맛있는 먹이를 먹는 것이 부러워 짐짓 당나귀에게 말했다. 무거운 짐을 지고 맷돌을 돌려야 하는 네 삶의 고통은 끝이 없구나. 염소는 당나귀에게 간질에 걸린 척하고 쓰러지면 쉴 수 있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당나귀는 염소의 충고에 따라 쓰러지는 와중에 온몸을 다쳤다. 당나귀를 치료하기 위해 온 수의사는 염소의 허파를 다려먹으면 당나귀가 나을 것이라고 했다. 결국 염소는 죽게 되었다. 배은망덕하지 말라. 사냥꾼에게 쫓기던 암사슴 한 마리가 포도나무 아래 숨었다. 사냥꾼이 지나쳐가자 암사슴은 완전히 몸을 숨긴 줄 알고 포도나뭇잎을 뜯어먹기 시작했다. 잎이 움직이는 것을 본 사냥꾼이 되돌아왔고 사냥꾼이 총을 쏴 암사슴을 죽였다. 암사슴은 죽어가면서 말했다. 나를 구해준 포도잎에 해를 끼친 나는 이런 일을 당해도 싸지. 선행에는 보답이 따른다. 개미 한 마리가 목이 말라 샘에 내려갔다가 물에 휩쓸려 빠져 죽게 되었다. 그것을 보고 있던 비둘기 한 마리가 나뭇잎을 따다가 샘물에 빠진 개미에게 던져주었다. 개미는 나뭇잎 위로 올라가 살았다. 얼마 뒤 사냥꾼이 비둘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들고 다가왔다. 개미가 이것을 보고 사냥꾼의 발을 물었다. 사냥꾼은 비명을 지르며 그물을 떨어뜨렸고 비둘기는 무사히 도망갈 수 있었다. 거짓말의 끝. 아들 두더지가 어미에게 자기는 앞을 잘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어미는 확인해 보려고 꽃을 건네며 이게 뭐냐고 물었다. 아들 두더지가 대답했다. 돌멩이에요. 얘야, 넌 보지 못할 뿐 아니라 냄새도 못 맡는구나. 어미가 한탄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말자.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궁금해진 헤르메스는 인간으로 변신하고 조각가의 작업실로 갔다. 헤르메스는 제우스 상을 보고 얼마냐고 물었다. 조각가가 대답했다. 1 드라크마요. 헤르메스는 미소를 띠며 물었다. 헤라상은 얼마요? 조각가가 대답했다. 더 비싸지요. 자신의 조각상을 발견한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전령이자 상업의 신인 자신은 사람들에게 더 높은 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선 값을 물었다. 조각가가 대답했다. 당신이 앞에 두 조각상을 산다면 그건 그냥 주겠소. 남의 호의를 받아들여라. 제우스는 자신의 결혼 축하연에 모든 동물을 초대했다. 그런데 거북만 오질 않았다. 다음날 이를 의아하게 생각한 제우스는 거북에게 물었다. 왜 너만 향연에 오지 않았느냐? 거북이 대답했다. 우리 집이 최고니까요. 화가 난 제우스는 거북이 어디를 가든 등에 짐을 지고 돌아다니게 만들어버렸다.
따돌림을 자초하지 말아야 한다. 가을 까마귀 한 마리가 남들보다 훨씬 몸이 커서 따돌림을 당했다. 가을 까마귀는 까마귀에게 가서 무리에 끼워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까마귀는 생김새와 목소리가 낯선 갈까마귀를 내치고 말았다. 쫓겨난 갈까마귀는 다시 자기 무리로 갔지만 갈까마귀들은 배신감을 느끼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갈까마귀는 어느 무리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다. 수고를 칭찬할 줄 아는 사람. 하루는 올림포스의 신들이 비판의 신 모모스를 불러 심판을 보게 했다. 제우스는 황소를 만들고 프로메테우스는 사람을 만들고 아테나는 집을 만들었다. 이 세 신을 질투한 모모스는 먼저 제우스가 황소의 뿔에 눈을 달지 않아 어디에 부딪힐지 모르는 것은 큰 실수라고 말했다. 프로메테우스에게는 사람들이 악의를 감추지 않고 누구나 마음속을 볼 수 있도록 사람의 마음을 밖에다 달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고 했다. 아테나에게는 나쁜 사람이 옆집으로 온다면 쉽게 이사갈 수 있도록 집에다 바퀴를 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모모스의 대답에 화가 난 제우스는 그를 올림포스에서 쫓아냈다. 평소에 선한 인맥을 쌓아두자. 병든 까마귀가 옆에서 울고 있는 어미 까마귀에게 말했다. 엄마, 그만 울고 신에게 제가 낫기를 기도해주세요. 어미 까마귀가 대답했다. 아가, 어떤 신이 너를 가엾게 생각할까? 네가 재단에서 고기를 훔쳐먹지 않은 신이 있느냐? 스스로 하게끔 하라. 북풍과 태양이 서로 힘겨루기를 하다가 나그네의 옷을 먼저 벗기는 쪽이 이기는 것으로 정했다. 먼저 북풍은 거세게 바람을 일으켰다. 그러자 나그네는 옷을 단단히 여몄고 북풍은 더 세게 공격했다. 바람이 더욱 불자 불편해진 나그네는 옷을 더 껴입어 버렸다. 읽고 태양의 차례가 되었다. 먼저 태양은 적당히 빛을 비추었다. 그랬더니 나그네는 껴입었던 옷을 벗었다. 태양이 더 강하게 광선을 내리쬐자 나그네는 더위를 참을 수가 없어 근처 강가로 가서 목욕을 하기 위해 옷을 모두 벗어버렸다. 배려의 힘. 어떤 사람이 말 한 마리와 당나귀 한 마리를 가지고 있었다. 하루는 그들이 길을 가는데 지친 당나귀가 말에게 애원했다. 내 목숨을 아낀다면 내 짐을 조금만 들어줘. 말은 못 들은 채 했고 당나귀는 쓰러져 죽고 말았다. 그러자 주인은 말에게 모든 짐과 당나귀 가죽까지 올렸다. 말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아, 나는 지질이 운도 없지. 가벼운 짐을 나눠지기 싫어하다가 모든 짐을 지고 가게 되었네. 게다가 당나귀 가죽까지 말이야. 친구의 처지를 이해하라. 사자가 바닷가를 거니다가 물 밖으로 머리를 내민 돌고래를 보았다. 사자가 돌고래에게 동맹을 맺자고 제안했다. 우리는 친구로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아. 너는 바다의 왕이고 나는 육지의 왕이니까. 돌고래는 기꺼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얼마 후 야생 황소와 오랫동안 대치하던 사자가 돌고래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돌고래가 계속 물속에 있자 사자는 돌고래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비난했다. 돌고래가 답했다. 내가 아니라 자연을 탓해라. 자연은 나를 물속에서 헤엄치게 했지 육지에서 걷도록 허락하지는 않았잖아.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 덫에 걸린 까마귀가 아폴로에게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해준다면 향을 바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까마귀는 위험에서 벗어나자 자신이 한 약속을 잊어버렸다.
그 후 까마귀가 다른 덫에 걸리자 이번에는 헤르메스에게 재물을 바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자 헤르메스는 까마귀에게 대답했다. 이 못난 녀석. 첫 번째 주인을 저버린 너를 내가 어떻게 믿겠느냐? 사랑에도 분별이 필요하다. 농부의 딸에게 반한 사자가 청혼을 했다. 하지만 농부는 사나운 짐승에게 자기 딸을 줄 수도 없고 사자가 두려워 거절할 수도 없었다. 그때 문득 한 가지 묘안이 떠올랐다. 농부는 사자가 딸의 남편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만 갖추면 된다고 말했다. 딸이 무서워하는 이빨을 뽑고 발톱만 자르면 된다는 것이었다. 사자는 농부의 딸을 사랑했기에 이 제안을 실행에 옮겼다. 이윽고 사자가 나타나자 농부는 사자에게 몽둥이질을 하고는 밖으로 쫓아냈다. 사랑으로 변할 수는 있지만 자신을 잃어서는 안 된다. 서로 다투다 남 좋은 일 하지 말라. 한여름 더위에 목이 마른 사자와 멧돼지가 물을 마시려고 작은 우물로 갔다. 둘은 서로 먼저 마시려고 다투다가 사생결단으로 싸우게 되었다. 둘은 한숨 돌리려고 돌아섰다가 먼저 쓰러지는 쪽을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독수리 떼를 보았다.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을 접어두고 말했다. 독수리의 먹이가 됐으니 서로 친구가 되는 게 낫겠어. 남을 배신하면. 동맹을 맺은 당나귀와 여우가 사냥을 나갔다. 가는 길에 사자가 나타났다. 그들에게 닥쳐올 위험을 생각한 여우는 사자에게 다가가 자신에게 안전을 약속하면 당나귀를 넘기겠다고 약속했다. 사자가 여우를 놓아주겠다고 약속하자 여우는 당나귀를 함정으로 데려가서 빠뜨렸다. 당나귀가 도망칠 수 없다는 걸 확인한 사자는 먼저 여우를 잡아놓고 당나귀 쪽으로 몸을 돌렸다. 3장. 희망에도 바른 자세가 필요하다. 자신이 있는 곳, 더 넓은 곳. 개 한 마리가 바닥에서 떨어져 해변으로 올라와 혼자만의 생활을 하고 있었다. 굶주린 여우가 개를 발견하고 달려가서 개를 덥석 물었다. 잡아먹히기 전에 개가 한탄했다. 나는 이래도 싸. 바다에서 살아야 하는데 땅에서 살기를 바랐으니.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한 나무가 나무로 헤르메스 조각을 만들어 시장에 내다 팔았다. 그런데 사러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자 남자는 조각상을 머리 위로 치켜들고 풍요의 신을 판다고 외쳤다. 거기에 있던 한 사람이 그에게 물었다. 이보시오. 그렇게 그 조각상이 돈을 많이 벌어다 준다면 그 도움을 당신이 받지 않고 왜 사람들에게 팔고 있소? 그러나 남자는 대답했다. 나는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한데 이 조각상은 이익을 주는 걸 급하게 생각하지 않네요. 거짓 맹세. 먼 길을 가야 하는 여행자가 여행 중에 뭔가를 찾으면 헤르메스에게 절반을 바치겠다고 맹세했다. 그 후 그는 길에서 아몬드와 대추 야자가 든 보따리를 발견했다. 그는 돈 보따리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흔들어 본 후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보고 모두 먹어버렸다. 그는 아몬드 껍데기와 대추 야자 씨를 주어서 재단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헤르메스 신이여, 제가 떠날 때 약속한 것처럼 발견한 것의 안과 밖을 당신과 나눕니다.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라. 한 남자가 황금알을 낳는 아름다운 암탉 한 마리를 가지고 있었다.
단번에 더 많은 재산을 얻고 싶었던 남자는 암탉이 배 한가득 황금을 품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암탉을 죽였다. 그런데 그 암탉의 속은 다른 암탉과 다르지 않았다. 남자는 일확천금을 기대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값진 재산도 잃어버리게 되었다.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하자. 배고픈 사자가 잠든 토끼를 발견했다. 사자가 토끼를 막 잡아먹으려는데 사슴이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 사자는 토끼를 놔두고 사슴을 쫓아갔다. 그 소리에 잠에서 깬 토끼는 도망쳤다. 한참 사슴을 쫓아가던 사자는 결국 사냥에 실패하고 다시 토끼가 있는 곳으로 돌아왔지만 토끼마저 놓쳐버린 걸 알아차렸다. 사자는 이렇게 한탄했다. 자업자득이야. 소나기에 든 먹이를 놔두고 더 좋은 먹이를 쫓아가서 이렇게 됐어. 지위에 적합한 처신. 제우스가 여우의 총명함과 민첩함에 감탄해 여우에게 동물의 왕 자리를 주었다. 곧 제우스는 지위가 달라진 여우가 탐욕스러운 습관을 바꿀 수 있을지 궁금해졌다. 제우스는 여우가 가마를 타고 지나갈 때 눈 밑에 풍뎅이를 놓아두었다. 가마 주위에서 파닥거리며 날아다니는 풍뎅이를 본 여우는 밖으로 뛰쳐나와 예절을 무시하고 풍뎅이를 잡으려고 했다. 여우의 행동에 분개한 제우스는 여우에게 준 왕자를 거두어 갔다. 과욕은 화를 부른다. 한 과부가 날마다 하나씩 알을 낳는 암탉을 가지고 있었다. 과부는 암탉에게 사료를 더 많이 주면 알을 2개씩 낳을 것으로 생각하고 사료를 더 많이 주었다. 그러나 암탉은 뚱뚱해져서 그나마 하루에 하나씩 낳던 알도 낳을 수 없게 되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을 묻어두지 말자. 한 구두쇠가 자신의 전 재산을 금괴로 바꾸어 땅에 묻어두었다. 그는 날마다 금괴가 잘 있는지 궁금해서 그곳에 찾아갔다. 일꾼 하나가 그것을 보고 궁금해서 땅을 파보았다가 금괴가 나와 모두 가지고 가버렸다. 얼마 후 구두쇠가 와서 그곳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구두쇠는 머리를 뜯으며 한탄하기 시작했다. 그때 어떤 남자가 낙담한 구두쇠를 보고 이유를 묻더니 말했다. 너무 슬퍼하지 마시오. 당신은 금을 가졌지만 사실 가진 것이 아니었소. 그러니 돌을 하나 거기 묻어두고 금이라고 생각해 보시오. 당신에게는 같은 것일 거요. 금이 있을 때도 쓰지 않았잖소. 돈의 가치는 그것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할 때 나타난다. 양보다 질. 여우가 암사자를 보고선 새끼를 한 마리밖에 못 낳는다고 비웃었다. 그러자 암사자가 대답했다. 한 마리지만 초원을 호령하는 사자라오. 적극적으로 시도하라. 나무마다 끈적한 겨우사리가 자라자 위험을 느낀 제비는 새들을 불러 모아 겨우사리를 모두 잘라내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그들에게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서 겨우사리를 새를 잡는 끈끈이로 쓰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자 했다. 새들은 제비가 헛소리를 한다며 비웃었다. 결국 제비만이 사람들에게 애원했다. 사람들은 제비가 똑똑하다며 같이 지낼 곳을 내주었다. 다른 새들이 사람에게 잡아먹혔을 때 제비는 사람들의 보호를 받으며 걱정 없이 살 수 있었다. 조급하게 행동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갈까마귀 한 마리를 잡아 다리에 실을 묶어 아들에게 주었다. 그러나 체념하고 사람과 함께 살기 싫었던 갈까마귀는 자유로운 순간을 노려 자기 둥지로 돌아가려고 했다. 하지만 도중에 실이 나뭇가지에 감겨 갈까마귀는 날 수 없게 되었다. 죽어가는 갈까마귀가 말했다. 나는 정말 불행해.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려고만 했지 내 생명을 잃어버릴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 대체로 진실에는 두 가지 면이 있다. 우리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기 전 그 양면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서로의 특징을 인정하라. 제비와 까마귀가 서로 자기가 아름답다고 다투었다. 제비가 나름의 이유를 대자 갈까마귀가 대꾸했다. 너의 아름다움은 봄에만 피어나지. 하지만 나는 겨울에도 아름다움을 간직한단 말이야. 희망을 받아들이는 바른 자세. 굶주린 갈까마귀가 무화과 나무 위에 앉았다. 무화과가 아직 초록색인 것을 보고 갈까마귀는 무화과가 있기를 기다렸다. 여우가 오랫동안 그곳에 있는 갈까마귀를 보고 이유를 물었다. 그 이유를 알게 된 여우가 말했다. 너는 틀렸어, 친구. 희망은 환상을 만족시키지만 먹을 걸 주지는 않아. 세상에는 피치 못할 거짓말도 있다. 한 여행자가 사막을 가다가 눈을 내리깔고 외롭게 있는 한 여자를 만났다. 그가 물었다. 당신은 누구지요? 그녀가 대답했다. 진실입니다. 무슨 이유로 마을을 떠나 사막에 살고 있소? 여행자가 묻자 그녀는 대답했다. 옛날에는 거짓말쟁이가 아주 적었지요. 허나 지금은 누구와 말을 해도 모두가 거짓말을 하기 때문이에요. 조심해야 할 달콤한 제안. 늑대가 개한테 말했다. 너희는 모든 면에서 우리와 닮았는데 왜 서로 형제처럼 지내지 않지? 생각하는 것 말고는 우리와 다른 것이 없잖아. 우리는 자유롭게 살고 너희는 사람들에게 복종하고 매도 견디고 목줄을 달고 가축들도 돌보잖아. 게다가 주인은 너희에게 뼈다귀만 던져주잖아. 우리를 믿고 가축들을 넘기면 같이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거야. 개는 늑대의 제안에 솔깃해서 외양간에 들어오게 했다. 외양간으로 들어온 늑대는 개를 먼저 죽였다. 덫이라 판단되면 벗어나라. 사자가 거대한 황소를 죽일 계획을 세웠다. 사자는 황소에게 양을 제물로 바칠 테니 향연에 오라고 했다. 황소가 와서는 여러 개의 대야와 커다란 꼬챙이를 보고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났다. 사자는 잔뜩 화가 나서 황소를 비난하며 왜 이유도 없이 가버렸냐고 물었다. 황소가 대답했다. 나는 양이 아니라 황소에게 쓸 물건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오. 얕은 속임수. 매미가 높은 나무 위에서 노래를 하고 있었다. 여우가 매미를 잡아먹고 싶어서 꾀를 여우는 나무 밑에 자리를 잡고 매미의 목소리를 칭찬하고선 예쁜 목소리를 가진 당신이 어떤 모습인지 보고 싶으니 내려오라고 했다. 매미는 나뭇잎 하나를 따서 떨어뜨렸다. 여우는 그것이 매미라고 생각하고는 바로 달려와 물었다. 이 모습을 본 매미가 말했다. 내가 내려갈 거라고 믿었다면 틀린 거야. 난 여우똥에서 매미 날개를 본 뒤로 여우들을 믿지 않거든. 현재 내 손안에 든 것. 나이팅게일이 높은 떡갈나무 위에 앉아 평소처럼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내가 그것을 보았다.
배가 고팠던 매는 달려들어 나이팅게일을 잡았다. 죽을 지경이 된 나이팅게일이 자기 몸으로는 매일 배를 채울 수 없으니 먹이가 필요하다면 더 큰 새를 잡아야 할 것이라며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매가 대꾸했다. 아직 눈에 보이지도 않는 먹이를 위해 손에 든 것을 놓친다면 나는 바보일 거야. 자리에 맞는 능력을 갖춰라. 새들이 왕을 뽑으려고 회의를 하고 있었다. 공작은 자기가 아름다우니 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들이 공작을 왕으로 뽑으려고 할 때 갈까마귀가 외쳤다. 네가 왕이 되었을 때 독수리가 우리를 공격하면 너는 어떻게 우리를 구할 거지? 제4장 맑은 날 우산을 준비하라. 재수가 없었어. 밀 나다를 먹으려다가 올가미에 잡힌 뿔종다리가 구슬피 울며 말했다. 나만큼 불쌍하고 가엾은 새가 있을까? 나는 누구의 돈이나 값진 것을 훔친 적이 없어. 그런데 작은 밀 나달 하나 때문에 죽게 되다니. 시행착오에서 배워야 한다. 개 한 마리가 농장 앞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이를 본 늑대가 개에게 달려들어 잡아먹으려고 했다. 그러자 개가 애원했다. 지금은 제가 너무 말라서 고기도 없어요. 하지만 주인이 곧 결혼식을 할 텐데 그때 음식을 많이 먹어서 살을 찌울 거예요. 그러면 훨씬 맛있는 먹잇감이 될 거예요. 늑대는 그 말을 믿고 가버렸다. 얼마 후 늑대가 다시 왔을 때 개는 높은 곳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늑대는 높은 곳에 있는 개를 불러 약속을 지키라고 했다. 개가 대답했다. 이제부터 농장 앞에서 잠자는 나를 본다면 결혼식까지 기다리지는 마라. 위기에서 나온 또 다른 위기. 사냥꾼에게 쫓기던 암사슴이 어떤 동굴 앞에 이르렀다. 그런데 동굴 안에는 사자가 있었다. 암사슴은 몸을 숨기려고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가 사자에게 잡혀 죽으며 외쳤다. 나는 정말 불쌍해. 사람한테서 도망치려다 사나운 짐승의 소나기에 몸을 던지다니. 여유가 있을 때 위기에 대비하라. 멧돼지가 나무 앞에 자리를 잡고 이빨을 날카롭게 갈고 있었다. 여우가 사냥꾼도 없고 위험한 일도 없는데 왜 이빨을 가냐고 물었다. 멧돼지가 대답했다. 내가 이러는 데는 이유가 있어. 위험이 닥치면 이빨을 갈 시간이 없거든. 이제 내 이빨이 일을 제대로 할 준비가 되었는지 봐야겠군. 이겼다고 자만 말고 졌다고 포기 말라. 수탉 2마리가 암탉을 차지하려고 싸우고 있었다. 한 마리가 다른 한 마리를 내쫓았다. 패자는 덤불숲에 숨었다. 승자는 하늘로 오르더니 높은 담장에 앉아 목청껏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때 독수리 한 마리가 그 수탉을 잡아채서 갔다. 그러자 숨어있던 수탉이 모든 암탉을 차지하게 되었다. 맑은 날 우산을 준비하라. 여름철 개미는 들판을 돌아다니며 밀과 보리 알갱이를 주워 겨울에 쓸 양식으로 저장해 두었다. 쇳덩구리는 다른 동물들이 일을 내려놓고 쉴 때도 애쓰며 일하는 개미를 보고 비웃었다. 개미는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다. 한참 뒤 겨울이 되었고 굶주린 쇳덩구리는 개미에게 먹을 것을 구걸했다. 그러자 개미가 쇳덩구리에게 말했다. 쇳덩구리야, 내가 힘들게 일할 때 나를 욕하지 말고 일했으면 너도 지금 먹잇감이 부족하지 않았을 텐데. 기쁨과 슬픔은 동전의 양면이다. 어부들이 그물을 잡아당기고 있었다.
어부들은 그물이 무거운 걸 보고 수확이 좋으리라 상상하고 기뻐했다. 그런데 그물을 물 밖으로 끌어내보니 돌멩이와 잡동사니들이 가득 차 있었다. 어부들이 그들의 예상을 뒤집은 일 때문에 아주 난감해했다. 그들 중 나이 든 사람이 말했다. 그만 슬퍼하시게 친구요. 기쁨은 슬픔을 동생으로 두고 있나 보고 우리가 먼저 너무 기뻐했다면 그 반대를 얻을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하네. 안 되는 것을 환경 탓으로 돌리지 말라. 배고픈 여우가 포도 덩굴에 매달린 포도를 보고 따서 먹으려고 했다. 하지만 아무리 손을 뻗어도 닿지 않자 이렇게 말하고 떠나버렸다. 덜 익은 포도로군. 평온함 속에서 다가오는 폭풍우. 양떼를 몰던 목동이 잔잔한 바다를 보며 항해하는 꿈을 꾸었다. 목동은 결국 양을 팔아 대추야자 열매를 사서 항해를 시작했다. 하지만 갑작스레 거센 폭풍이 일어나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했다. 목동은 짐을 전부 바다로 던져버린 후에야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육지에 도착하자 한 사람이 고요한 바다를 보고 감탄하는 것이 보였다. 목동이 말했다. 보아하니 바다는 더 많은 대추야자 열매를 바라나 봅니다. 그래서 저렇게 고요하게 있는 거지요. 허겁지겁 말고 침착하라. 배고픈 여우가 참나무 구멍에서 목동이 두고 간 빵과 고기를 발견하고 구멍으로 들어가 먹어치웠다. 배가 불러 나올 수 없게 된 여우가 구슬피 울며 한탄했다. 다른 여우가 그곳을 지나가다 그 소리를 듣고 이유를 물었다. 이유를 알게 된 다른 여우가 말했다. 저런, 거기 들어갈 때처럼 될 때까지 있어야겠네. 그때가 되면 쉽게 나올 수 있을 거야. 허풍을 경계하라. 사냥꾼이 호랑이의 발자국을 찾고 있었다. 사냥꾼이 나무꾼에게 호랑이 발자국을 보았는지 그리고 호랑이가 어디에 사는지 물어보았다. 나무꾼이 대답했다. 제가 호랑이를 보여드리지요. 사냥꾼은 공포로 파랗게 질려서 이를 떨며 말했다. 내가 찾는 건 호랑이의 발자국일 뿐이지 호랑이가 아니라오. 친구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사람을 멀리하라. 두 친구가 길을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곰 한 마리가 나타났다. 한 사람은 재빨리 나무 위로 올라가서 몸을 숨겼다. 다른 사람은 막 잡히려는 찰나에 땅에 엎드려 죽은 척했다. 곰이 얼굴을 들이대고 여기저기 냄새를 맡았다. 곰은 시체에는 손을 대지 않는다고 알고 있던 그는 숨을 꾹 참았다. 곰이 멀어져 간 다음 나무 위에 있던 사람이 내려와 곰이 귀에다 대고 뭐라고 했냐고 물었다. 그는 대답했다. 앞으로 위험할 때 혼자 달아나는 친구와는 여행하지 말라더군. 의도를 감춘 달콤한 말. 덫에 걸려 꼬리가 잘린 여우가 너무 수치스러워서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여우는 자신의 장애를 일반적인 것으로 감추기 위해 다른 여우들도 꼬리를 자르게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여우들을 모두 불러 모아 꼬리가 보기 흉할 뿐 아니라 무거워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며 꼬리를 자르라고 했다. 여우 중 하나가 말했다. 어이 친구, 만약 너한테 이익이 없다면 우리에게 이런 충고를 하지 않겠지. 모두를 기쁘게 하려 하면 아무도 기쁘게 할 수 없다.